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산중앙신문방송 감성토크 진행을 맡은 강명희입니다. 오늘은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 사목부 강창원 마르티노 신부님을 모시고 교정 사목자의 삶을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신부님 교정 사목이란 사람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단어고 잘 어렵거든요. 모르고요. 네. 교정 사목이 무엇인가요? 네, 교정 사목 하면은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교정 사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을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인간의 품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 단체의 그 활동을 말합니다. 예. 그럼 신부님께서 교정 사목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제가 교정 사목을 하게 된 것은 2002년에 1년 정도 논산에서 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2007년 2월부터 예. 지금 현재 저희 대전교구 천주교 예. 교정사목부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정 사목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 신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저희가 이제 고학년이 될 때 예. 이제 4학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소년 교도소에 천안의 소년 교도소에 미사 봉사를 해주러 나가게 됐어요. 예. 되면서부터 봤을 때 저도 사제가 되기 전에 어떤 사제로 살아갈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했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막연하게 예. 그랬는데 그 신학생 때 소년 교도소에 가서 있던 소년들한테 미사 전에 성가도 가리키고 뭐 이렇게 교리도 가리키고 하면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사실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예. 예쁘면서 예. 그렇게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데 이 친구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또 이렇게 갇혀 있고 예. 또 이렇게 마음껏 또 삶을 향해서 꿈을 한참 키워나가야 될 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 교회는 과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이걸 고민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되고 주교님께 계속 청을 드렸죠. 교정사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려서 주교님께서 허락하셔서 2007년부터 교정사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대전교구에서나 아니면은 한국교구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천주교예요. 천주교. 예, 예. 예. 거기에서는 그 교정 사목에 대한 지속적인 뭐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아, 그 전부터 예. 저희 이제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 예. 충남에 있는 교정사목은 196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이죠. 그때 기록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교정사목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게 예. 요 근래인 것 뿐이지. 예. 아니 예수님 그저께 태어나셨는데 예.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 교정사목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원을 따진다면. 예. 그럼 대전교구에서 정식으로 교정 사목이라는 간판을 걸고 하신 게 2007년 정도부터 됐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1962년에 시작을 했고요. 대전교구도 예, 마찬가지로? 예, 예. 저는 2007년부터 그 전에 수많은 신부님들 같이 이렇게 예. 사목을 해주시고, 예. 이제 전담이라고 그래서 예. 오로지 교정 사목만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2대고, 그 전에 이제 맹세형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 5년 동안 하셨고, 예. 2002년부터. 예. 그러니까 2002년부터
대전교구는 2002년부터 전담 사제가 이제 그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이 대전 교구에서만 어느 정도 전담을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봉사나 이렇게 신부님처럼 예, 전문적으로 맡아서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 대전교구에 네. 교정사목을 하시는 신부님이 저 말고 또 한 분의 신부님이 계시고요. 예, 예. 전담으로 같이 예. 둘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의 신부님은 협력 신부님이십니다. 아, 본당하고 예, 예. 본당 사목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예, 예. 왜냐하면은 교정사목은 일반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는 신자 수가 많거나 그러면 미사라든지 그런 종교 행사를 예.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교도소나 소년원 특성은 이제 아침 저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환경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사제가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울타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가고 싶어도 예. 시간적으로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와 전담을 같이 해주고 있는 신부님 한 분 계시고 또 네 분의 신부님께서 예. 함께 협력으로 이렇게 교정사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봉사자분들은 교정사목이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 뭐냐면은 면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아, 예. 그래서 그걸 저희도 계속 사제 수도자들도 해주지만은 일반적으로 봉사자분들이 그 역할을 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소년원 아이들부터 해갖고 교도소 구치소나 이 소년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동행해 주는 거죠.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무조건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좀 다른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목이라는 관점에서 보통 천주교에서의 보통 사목은 본당에서 네. 또 하느님을 더 잘 알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많은 사목의 기본인데 기본인데 저희 교정사목은 그 부분은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라는 부분이 같이 합류가 됩니다. 예. 그럼 봉사자들도 상담에 직접 참여를 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봉사자분들도 예. 처음부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참에 말하자면은 인턴 기간을 거쳐야 예. 같이 이제 2인 1조로 기본 2인 1조로 짝을 이뤄서 예. 수용자들 한 5명, 6명 정도. 그래가지고 작은 그룹으로 예, 해서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만나고 예. 나머지 이제 함께 그런 것들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하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뭐가 될까 그러는데 저희 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신 기간이 기본 10년은 그냥 명함도 못 내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예. 오랜 시간 만나면서 예. 이 수용자들과 교감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용자들이 정말 다시 그 전에 괴물이었던 그들이 예.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 부분이 교정사목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범죄 지금 비용도 그렇지만 범죄율이 지금 어때요?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현재 2017년 현재 통계로는 예. 범죄 외부적인 발생 건수는 줄었습니다. 네. 2014년이 177만 8,966건이었고요. 예. 2017년 통계가
166만 2,341건입니다. 아, 예. 그럼 통계적으로 볼 때는 예. 거의 100만 건, 아니 10만 건 이상이 줄은 거거든요. 77만에서 66만이니까, 그죠? 예.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분석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우리나라에서 3아웃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예. 쓰리아웃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 만약에 예. 이 볼펜을 절도를 했을 때 예. 바로 구속을 시키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처음에는 훈방, 훈방. 예, 예. 아주 5대 강력범죄를 빼놓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을 때는 예.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예. 수강명령 내리고 아니면 또 집행유예. 예.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법으로 해갖고 구속을 구속을 하고,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건수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이게 줄었다고 하지만은 예. 제가 볼 땐 줄은 것 같진 않고요. 예. 또 중요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검거율도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이 2014년에는 78.3%였는데 예. 2017년 통계는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되게 고무적이고 예. 예. 그런데 요 부분만 갖고 안심하면 안 되죠.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쓰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행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선진국은 범죄 예방에 대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 그럼 쓰리아웃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우선은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했을 때 그래도 법에 자비라는 그런 부분 한 번의 실수로 네. 무조건 삶을 예. 구속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예. 때로는 이것이 또 참 큰 아픔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예.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해 네. 범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예. 158조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해예요? 예,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진행자께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근데 예, 예. 158조가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함으로 인해서 교도소나 구치소가 좁아져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는 법에 맞게 예. 교도소 구치소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모든 비용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예.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범죄 한 건당 사회적 비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범죄 예. 한 건당은 2009년 통계예요. 예. 법무부 통계로 9,91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3개월 이내. 범죄가 예를 들면 범죄가 발생해서 제가 예. 이것을 절도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저를 잡으려고 예. 경찰이 출동하고 막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저를 잡아서 예.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몇 년 동안 자유를 구속해야 됩니다. 예.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 3개월 이내에 예. 드는 비용이 예. 9,915만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통계죠. 예. 그러면은 우리 진행자분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계속 구속도 되고 또 석방도 되니까 7만 명이 좀 넘는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는 7만 곱하기 그냥 1억씩만 따져도 엄청난 거죠. 범죄 한 건당. 그러니까 이 범죄 한 건당 1억을 따지면은 예. 160만이니까 곱하기 1억이면은 나오죠. 그죠? 예. 158조라는 것이
결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예, 예. 지금 거의 대략적으로 해도 한 326만 원 정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주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조금은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 범죄율이나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도 이제 우선은 우리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 소년원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 학력을 보면은 학력을 보면은 학력 수준이 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른들의 보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초등학교 중퇴라는 말 실감이 안 나시죠, 그죠? 그렇죠. 의무교육. 네, 의무 교육임에도 예.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예.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교육은 뭐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러시겠죠. 교육은 다 학교에서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지 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교육이 완전히 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네. 우선은 교육이 인성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네. 먼 미래를 바라보더라도 예. 두 번째는 우리 시설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건축 설계에서 세프티드 공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건 범죄 예방 공법 설계입니다. 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마을을 조성하고 할 때도 그런 예. 기법으로 예.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로등을 밝게 해놓을 것. 예. 밝은 곳에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예. 두 번째 CCTV는 일상화될 것. 세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도 있죠. 모든 사람이 나무가 크고 울창하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주택가의 나무는 담장을 넘지 못하게 할 것. 이 사람 사는 공간에서는 그게 지켜지면은 그 범죄율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네. CCTV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범죄율이 이렇게 예. 표면상으로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CCTV 몫이 큽니다. 사실. 네. 출소한 사람들도 예. 한 10년, 20년 만에 출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도시를 못 다닌대요. 왜냐면 CCTV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예. 다 자기를 보고 있다고 잘못한 거 없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 CCTV나 사실 예.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 큽니다. 네. 물론 또 하나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사생활이라든지 개인. 근데 예.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아픔 또 생명을 예. 잃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정도의 사생활 침해라는 거는 그건 감내할 수 있겠죠. 사생활 침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런 외적인 부분도 있고 예. 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반드시 자기의 몫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난개발이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금산 지역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유권자들은 그 부분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제 주변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이 이런 것과는 조금은 좀 멀게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정말 놀랍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하면서 예.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는데 예. 내가 만일 고아이고 예. 그 누구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공부한 학력도 없고 예. 짧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네. 중요한 기술도 없고 예. 그런다면 과연 제가 지금 무엇이 돼 있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그런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막막해지네요. 저는 그러면은 아마
조직폭력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 동치에. 왜냐면은 그래요? 그냥 계속 고민해 본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예. 아이들은 예. 부모와 이웃들의 사랑을 다 듬뿍 그쵸. 받으면서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기쁨, 행복 이런 것들,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그 자연스럽게 삶에서 어우러나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가정과 같이 제가 고아이고 만약에 이랬을 때 사랑받지 못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예. 싶어하는 존재인데 예. 그걸 못 받았을 때 제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예. 사랑과 기쁨, 행복, 희망 이런 것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죠. 남아 있는 거는 오직 분노, 증오, 폭력 예. 이런 것들. 정말 그것이 예. 만약에 그것이 폭발을 했을 때 그 향하는 대상은 우리는 전혀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지만은,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주지 못하고 한번 토닥거려 주지 못했던 그 무관심이라는 그것이 예. 나중엔 우리에게 폭탄이 돼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비용을 예. 우리가 또 내야 되고. 예. 그럼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럼 사회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인들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어떤 시선으로 봐줘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간접적으로라도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색안경을 조금 벗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렇게 그 수용자들 가족들을 만나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 내 아들이 예. 살인을 저지르고 20년간 살고 있어도 예. 아들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예. 그렇죠. 그거하고 예. 똑같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바라봐줘야 되는데, 괴물로서 바라보고 피하고 또 그렇죠. 예. 거절하고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계속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또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그 사람들도 절대 우리에게 그런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라든지 믿어주고, 예. 그러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우고 하실 때 오랜 시간 기다려야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은 예. 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참 오랫동안 교정 사목을 해오셨는데 다양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정 사목 하시면서. 그렇죠. 많죠. 예, 그런 부분 중에 혹시 특별히 뭐 기억나시거나 말씀해 주시고 싶은 뭐 사건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제가 교정 사목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예. 뭐 사기를 당한 경우도 많고요. 예?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 결혼할 사람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낳아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제이니까 믿어줘야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고, 예. 또 뭐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급하게 신부님 월급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경우는 뭐 예.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고요. 그런 참 씁쓸한 것도 있고, 또 근데 교도소 안에서 저희 함께 만나고 오랜 시간 하면서 또 어떤 한 형제는 정말 예. 개가천선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형제는 본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 공무원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은
사회복지 단체에서 가서 예, 예. 지금 몇 년째 한 10년 가까이 봉사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예, 있고. 예. 왜냐면은 자기가 세상에 그전에는 세상에 받은 것이 없고 받은 거라고는 미움과 질투, 폭력 이런 것만 받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교도소 안에서 교정사목 봉사자들이나 저희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받았고 이거는 이제는 내가 되돌려줘야겠다. 예. 그냥 돈 벌고 사는 것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예. 그래서 봉사활동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다양합니다. 또 가슴 아픈 것은 또 잘못을 또 저지르고 그런 유혹에 네.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고 예. 또 교도소에서 또 얼굴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툭 집어서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이 그냥 거미줄같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네. 저기 청소년 아이들이 예, 같이 교정사목 하시잖아요. 네. 저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길잖아요. 걔들이 그렇죠. 많이 교화가 돼야 될 텐데 청소년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어른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10여 년 전만 해도요. 예. 청소년, 소년원이건 소녀원이건 들어올 수 있는 나이가 14살부터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12살로 내려갔어요. 아, 12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우, 예. 12살부터 20살까지인데 문제는 초등학교 그 소년원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절도라든지 폭행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해갖고 예. 이런 부분도 많고 뭐 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점점 대담해져서 이제 범죄가 잔혹해지고 예. 더 이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천안에 소년 교도소가 있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함께 내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수용자들하고 같이 수용됐었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천안의 소년 교도소를 거기를 없애고 거기 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만들고 김천에다가 천안보다 더 크게 소년 교도소를 지었어요.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우리 어른들이 그냥 우리 애가 잘못을 안 저지르면 된다 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아이들 범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른들의 보호가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범죄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내 아이만이 아니라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예. 정말 우리 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고 어른으로서 함께 무조건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과 함께 예. 보호해줘야 되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고민한 것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이제 금산 쪽에 강창원이라는 이제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으로 있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 제가 소년원을 계속 갔다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일 말썽꾸러기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건 보호관찰이라는 명령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으로 그냥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줘서 이 아이가 사람이 예.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 우리 이웃들 또 국가도 해야 되고 예. 또 우리 종교단체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있는 아이 중에 누군가 있고 하는 거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나 이렇게 연락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먼저 가서 손 내밀어주고 아주 큰 거부터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부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동행을 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힘을 얻고 예. 자기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신부님께서 이 교정 사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애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청소년이 아닌 경범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교정 사목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 경범죄라든지 강력범죄가 아니고 경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오셨는데요. 그 경범죄 역시 사실은 작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 강력범죄,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나 성폭행, 뭐 유괴 납치 이런 부분만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범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걸 지켰을 때는 어떤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걸 어기기 때문에. 예. 그 우리 진행자님도 차가 운전을 하시죠. 예. 그러면 기본적인 거 어기는 거 많죠. 그쵸. 신호도 예, 이게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지키지 안 하려고 못하죠. 하는데 예. 예, 신호, 속도 뭐 이렇게 예. 많은 것들 그죠? 예. 이것만 딱 지키면은 우리 길거리에 경찰들 안 나와 있어도 돼요. 사실. 근데 예. 그러니까 기본을 안 지켰을 때 나머지 더 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경범죄도 저는 경범죄를 물론 살인이나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수용자들이나 형제들, 자매들은 긴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혼을 내킵니다. 예. 사실은 자기들은 저한테 그러죠.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성범죄 저지르지 않고 애들이나 누구 납치하고 막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남의 거 훔쳐가지고요. 그러면 그 당신이 훔친 그 남의 것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 금전이겠지만 대부분이 그 금전이 그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 그랬을 때 외려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외려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면 그것이 큰 잘못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오히려 경범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빨리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교정사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또 많이 줄여갈 수 있는 그렇죠. 큰 계기가 되니까 또 우리 신부님이나 봉사자들에도 힘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네. 예. 봉사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봉사자 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로 형제님들보다도 자매님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하는데 봉사자분들이 많으면은 더 좋은데 자꾸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셔요. 아무래도 예. 근데 역으로 우리 예. 진행자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행자분의 남동생이 남동생분이 한 20년 전에 성폭력 가정 파괴범으로 사람을 일가족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무섭습니까? 아닙니까? 저야 제 동생이니까 안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 동생이면 안 무섭고 놈이면 무섭다고 하는, 다른 타인이면은 무섭다고 하는 이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내 동생이지만은 정말 사람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 눈에는 내 동생으로, 내 이쁜 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야지.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아픔의 굴레는 끊임없이 돌아갈 겁니다. 교정사목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없애는 거죠. 아예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을 안 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역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지기를, 그걸로 인한 아픔도 없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규정사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정말 대단히 힘들고 예, 꼭 필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일반적인 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선입견이라는 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가가기도 네. 힘들고요. 네. 그래서 더욱이 봉사자로 내가 한번 일을 해볼까라고 엄두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교육이 계속 일반 사회인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는 전문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반 사회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없앨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지방에서 마찬가지고 같이 이웃으로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부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가, 종교에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활성화시켜서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은 일반 사회인들도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범죄로 인한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온 국민이 저와 범죄가 한 건 발생될 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지만은 상관이 많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을 그렇죠. 나한테도 예. 우리 가족 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범죄를 여태까지 의 규정사목은 소극적인 범죄 예방 교육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이거 갖고는 너무 아픔들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들여다봤는데 문제는 가정에 있었어요. 네. 가정이 예. 튼튼한 가정, 예. 부부 간의 사이가 좋고 네. 또 서로 신뢰가 되고 이런 가정에서는 가정의 아이들은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부와 가정의 그런 신뢰가 깨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사제로서도 바라보고 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가정을 되살려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가정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한 10년 넘게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해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부모 교육까지. 네. 왜냐하면 어른이 환경을 조금만 바꿔줬을 때 나오는 효과는 크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도 이제 정말 저 나쁜 아이가 아니라 내 친구로서, 동료로서 함께 걸어나갈 예. 친구라는, 이웃이라는 거를 인식시켜줄 예.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예. 본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런 센터가 설립이 돼서 거기서 누구나 우리 아이들 종교를 불문하고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또 부모까지 같이 교육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해갖고 시스템으로 예. 이 아이가 천주교면 천주교, 불교면 불교, 개신교면 개신교 함께 연락해서 이 주민센터나 이렇게 주변 이웃과도 함께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 돌보는 거죠. 빈틈이 없이. 그러면 이 아이가 예. 나중에 성장했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가슴 한편에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고 이걸로 인해서 예. 내가 이게 정말 범죄자가 아닌 떳떳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움을 느끼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이것이 이 가정을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도 교정사목, 그러니까는 아픔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희망을 주는지 아픔 안에 그 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해나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주 작은 따뜻한 시선, 그들을 그냥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그럼 그 계획 외에도 앞으로 교정사목을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계획이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교정사목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고민해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선은 수용자 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 지원 사업. 예. 예.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누가 들으실 때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그 가족들을 왜 돌봐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시죠. 예, 예. 아빠가 살인범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하러 그 근데 아빠가 잘못했고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외롭게 지내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은 내가 고아이고 예, 예. 그런 상황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정들도 많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수용자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도 있지만은 사회복지사로 있으면서 네.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 같이 예. 또 상담도 해주면서 예. 그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이제 힘을 북돋아주고 종교하고 상관없이 네. 이 수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네. 찾아보고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이 수용자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게 계속 돌봐줘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해보니까요. 10년 넘게 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빠가 20년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만난 건 한 10년 넘게 만났는데 초등학교부터 네. 지금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그때 돌봐주지 않았다면은 예. 제2의 그 아들이 됐겠죠. 그 아빠의. 예. 그죠? 예.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죄 지은 나쁜 사람의 그 가족을 왜 돌봐줍니까? 이렇지만은 결국은 제2의 제3의 예. 그런 참 엄청난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이 예.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예. 첫 번째는 그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커요. 예를 들면은 성범죄를 당해가지고 네. 막 그런 경우는 그냥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초신을 했기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못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예. 그러면서도 그 피해자는 뭐 어떻게 이제 결혼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면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죠. 예. 근데 정부에서는 해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경제적인 지원 조금, 예. 그 끝.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예. 외려 또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성범죄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어루만져 줘야 될지 그는 우리가 같이 모든 종교를 떠나서 내가 그 당사자였고 내 가족이 그 피해자였고 그랬다면은 네. 당연히 껴안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들도 누군가의 그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네. 지금 올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하긴 했거든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서도 많이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본인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떳떳하게 이렇게 나는 피해자입니다라고 오픈해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죠. 네, 예. 제가 이렇게 피해자 가족들, 그 유영철이 네. 우리나라 1980년대 초반에 최고 많은 사람을 살인한 예. 범죄자인데 21명을 살인했어요. 야, 예. 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가족들은 어디 나오질 못해요. 그 한 가족을 계속 몇 년 동안 만났는데 조금 기쁜 일이 있었고 웃으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자식들 마누라하고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뭐가 좋아하고 저렇게 웃냐고. 그리고 울면은 이제 그만 좀 보내주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연세 지금 좀 많이 드신 어르신인데 예.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난 집에서만 있고 혼자 맨날 울고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예. 그러니까는 함께 등 토닥여주고 손 잡아주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렇죠. 아마 쉽게 마음의 문이 사회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더 우리 사회인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면서 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같은 저희 교구 내에서도 천주교 대전교구 네. 내에서도 이제 제가 교정사목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료 사제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그곳에서 있느냐. 예. 근데 그게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성하다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이들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도와주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 중에 반 이상은 편견과 선입관인데 네네. 그 부분을 정말 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신이 있고 뭐 유튜브에서 무조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고 또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누나, 형, 친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조금만 시선을 조금만 비껴준다면은 네네. 정말 우리나라가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네. 첫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부님께서는 교정사목 쪽 일을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천주교 사제들은 예. 예, 주교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 인사 이동을 하고 하거든요. 예. 제 지향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교님께서 예. 다른 곳으로 가서 사목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 앞날은 예.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사제로 아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규정사목을 하라고 하면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 신문사까지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